저는 일단은 냉장고가 좀 멋스럽게 들어오면은 주방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월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아트월은 TV가 있다 보니까 TV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잡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엄청 고급스럽네요. 강남 아파트잖아요. 강남 아파트. 강남은 요즘 아파트 값이 매매가가 평당 거의 1억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금액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방식에선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관점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방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풀렸죠. 이 가구도에서 쓰인 소재는 이제 사비올라라고 하는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 LPM 계열의 마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천연 대리석은 아니고 세라믹에서 굉장히 패턴이 강렬한 제품을 사용을 했고, 세라믹이랑 대리석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리석도 대리석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대리석들도 그 남미 대리석이라고 하는 좀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들은 진짜 겁없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름을 알고 있는 대리석들은 세라믹에 준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세라믹보다는 사용에서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진짜 천연 돌이다 보니까 기공이라고 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실은 이게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관리가 좀 어렵고, 세라믹은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고, 사용성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발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가면서 또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후드 같은 경우는 팔맥 후드가 들어갔고, 고객님들이 직구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액대가 많이 좋아서 저희 현장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비율감이 높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데이코 브랜드의 냉장고인데 특장점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키친핏보다 얘가 높아요. 한 30cm 정도. 보통 1850 정도, 한 요 정도 선이 일반적인 키친핏 냉장고라면은 얘는 한 2100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고, 스탠이 달라요. 일반 키친핏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광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도어와의 결합부 쪽이 훨씬 더 좁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이런 냉장고들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주방이 고급스럽죠. 이런 사이즈를 시공할 때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이런 비싼 냉장고들은 면밀하게 시공 시방서를 검토를 하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끔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물론 도어를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를 더 고급스럽게 풀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냉장고가 좀 멋스럽게 들어오면은 주방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수직적 요소에서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수전이라든지 후드라든지 저런 냉장고라든지 저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쓰면은 고급스러운 주방을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두셨나 봐요.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간살도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짐들이 들어간 이후에 설치를 해드리는 게 간살도어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직 시공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고객님 이삿짐들 다 들어간 다음에 간살도어 달아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이쪽 벽서부터 저쪽 벽서까지 하나의 톤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예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진 장식장을 만들 때는 뒤에 백판을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상판에 쓰였던 세라믹을 한 번 더 이쪽에서 보여줌으로써 포인트의 톤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장식장 연출을 하는데 도움을 준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 세라믹을 이쪽에서도 함께 썼는데 아트월의 하단 단상을,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고, 이 끝에 발가락 아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라운드로 살짝 돌려가면서, 벽체의 아웃코너들은 보시면은 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라운드로 연출을 한 게 이 집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또 홈파베르가 또 수납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납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계속적으로 예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공용부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짐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깊은 수납장이 있어요. 짧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깊은 공간이 있죠. 공용부에서 쓰는 물건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습니다. 보이는 벽면이 필름 같은데 뭔가 필름에서 이런 느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얘는 필름이라고 하면 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장을 이렇게 붓기로 이렇게 뿌리는 도장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터치감을 살려내는 그런 고급 기법을 쓰는 스페셜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레나로 작업을 한 벽체와 천정 눈에 띄셨을 거예요.
이어서 바닥재를 좀 보시면은 퀵스텝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바닥재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친환경적이고 어떤 패턴들이 고급스러운 유럽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고가의 바닥재입니다. 원목마루는 아니에요. SPC 계열, 그 돌 계열의 단단한 그런 마루입니다. 물론 이제 원목마루랑 비교했을 때 금액대가 그만큼 비싸지는 않는데 조금 비싼 쪽에 속하는 마루이기는 해요. 투어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만들 때 팁이 있을까요? 아트월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아트월은 TV가 있다 보니까 TV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잡아야 TV의 이 검정색 큰 네모 박스는 굉장히 큰 포인트 요소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아트월 디자인을 잡아야만 과해지거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디자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디자인 잡을 때 TV를 넣지 않고 디자인을 잡다가 나중에 TV가 들어와서 망치는 경험들을 한 번씩 디자이너라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TV 사이즈를 넣고 디자인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제안드리고 있는 게 가와준 브랜드의 액세서리들, 방문 액세서리들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샘에서 나오는 기성 하이엔드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라운딩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은 내부의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중간에 측판을 하나 없애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m 80cm의 공간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장이 있어요. 되게 긴 옷봉이 한 큐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럽게 풀려 있죠. 그 다음에 이 백판과 이 상판으로 쓰이는 공간은 약간 가죽 느낌의 질감으로 잡혀 있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고급스럽게 잘 풀었더라고요. 가격이 한샘이라고 해서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이엔드 제작 가구 업체랑 비교했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 쪽에서 쓰이는 벽지는 그냥 일반 실크 벽지, 저희가 많이 하는 디아망 벽지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을 보시면 약간 쑥색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완전 친환경 벽지인 나무앤케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벽지인데 고객님께서 그 실크 벽지에 대한 거부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좀 걸리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벽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 계열에 썩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실크 벽지 하면은 되게 몸에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 실크 벽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거 진짜 민감해 하신다면은 뭐 에덴바이오라든지 뭐 나무앤케어라든지 이런 친환경 벽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둡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 끝쪽으로는 저 질감들 보이시죠? 타일에서 이렇게 질감이 저쪽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타일을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썼고 여기서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이 천정인데 미로솔이라고 해요. 혹시 보셨나요, 피디님? 이노솔 아니에요? 이게? 이노솔은 하얀색 무광 계열인 거고 얘는 유광 계열의 검정색 미러솔로 저희가 천정을 마감을 했고 그다음 세면대나 이런 쪽들은 블랙 계열에서 좀 매트한 그런 세면대를 사용을 했어요. 그로의 수전이라든지 스텐의 그런 유용 콘센트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는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저절로 이제 자동 개폐가 되는 변기인데 저희가 스프레이건을 별도로 수도를 빼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미리 이제 스프레이건용 급수를 따로 빼놓지 않으면 아래쪽에서 저 어댑터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놀아요. 그런 부분들이 싫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제로코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습도를 체크를 해서 끊임없이 이제 습도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환풍기를 잡았고 얘가 휴젠트 환풍기. 그래서 얘는 헤어 드라이하고 온풍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풍기입니다. 매번 저희가 욕실에 대한 팁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직 컬러와 타일 컬러를 맞춘다든지 실리콘 컬러를 매직 컬러랑 비슷하게 맞춰서 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가면서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고용부 쪽에서는 큰 구조 변경은 없었는데 안방 욕실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욕실을 멋지게 만든 거예요. 오롯이 세면대만을 쓸 수 있는 건식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벽체를 한번 잡아서 변기를 안 보이게끔 만든 다음에 이쪽 공간은 또 변기 공간으로만 생각을 한 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샤워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둔 여기서는 단변 쪽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변 쪽으로 저희가 공간을 확장해 내면서 각각의 공간에 오롯이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 중심이 아니라 어떤 마감재를 소개하거나 어떤 마감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영상을 찍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서 이런 마감재를 적용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특별한 마감재를 원하셔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다른 집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퍼벨의 윤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